네, 서울, 경기, 인천까지 수해 걱정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아침엔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내일이 광복절이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하루 또 시장 측면에서는 쉬어가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연휴를 앞둔 마지막 그렇죠. 거래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사실 강보합에서 시작을 했는데 다 이제 음전으로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양시장이 모두 약보합권에 음.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그래도 괜찮았고 금리 네. 인하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졌고 이제 비컷으로 좀 그러니까요.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비트코인 얘기도 음. 나오긴 나왔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뭐 코인, 비트코인도 그렇고 저 그 얘기하고 이더리움도 싶었어요. 그렇고 계속 예.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비트코인 사상 사상 최고가. 최고가고 네. 이더리움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최근 한 달 새에 50%가 와, 상승을 진짜.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뭐 탑승해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로 하자면 음. 위험자산 선호 불이 켜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시장은 어쨌든 최근 보면 좀 먼저 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좀 옆으로 가고 있다. 옆으로 가고 있다. 네, 위로 확 올라가지는 못한다. 뭐 여기서는 우리가 좀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될지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요? 목요일 척척 박사 척척 박사. 이분을 모셔봐야죠. 우리 박지훈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아, 자리를 비워가지고 아, 예. 그때 우리 네. 부장님께 많은 또 책임감을 건네드리고 갔었는데 네. 네, 그러려고 했는데 좀 부상 투혼을 네, 몸이 좀 허락지가 않아서 그니까요. 부상 투혼인 개념으로 네. 열심히 한번 하긴 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네. 죄송했습니다. 아니요. 그날 진짜 너무 감사했고 네. 거의 링거 맞고 오신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 주는 그래도 저번 주보단 좀 괜찮으셨죠? 조금 이제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아유 제가 옆에서 좀 보필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오늘 또 합니다. 지훈이 형님. 그래요. 시장 네. 얘기 좀 나눠볼 텐데 바로 들어가 보면 오늘 박지훈 부장이 보내주신 자료 봤어요? 제목? 네, 봤습니다. 간단 명료하더라고요. 지수와 종목이 있는데 등호가 부등호가 표시가 네. 예. 종목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수보단 종목 오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이런 걸까요? 네, 이게 장표의 첫 장에 이제 제목을 네. 보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부등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와 종목이 있으면 종목이 좀 앞서는 종목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그냥 깔끔하게 요약을 했는데 냉정하게 보면 그 사실 증권사에 이제 재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실제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약간 도박판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좀 도박판 들어요. 느낌. 그러니까 세상에. 더더욱 실적 시즌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물론 나오고 오늘 있죠. 이제 마감을 네. 합니다만 생각보다 어떤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떤 숫자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어나운스했던 그런 컨센서스가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의 주가에 움직이는 어떤 바로미터는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가 아니었더라. 스트릿 컨센처럼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숫자,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어저께 이제 올리지오라는 그 의료기기 관련돼서 네. 원택도 그랬고, 원택. 그 다음에 엔터 관련돼서 JYP도 그랬고,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500억대에서 나올 거라고 영업이익 추정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6, 700개를 원했던 것이 나왔죠. 근데 갑자기 어제 또 아이러니하게도 실적이 발표가 됐죠. 네. 520억대 영업이익을 내니까 다시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시 또 매수에 동참하는 그렇죠. 이건 정말 마리아 방구야. 또 어쨌든 뭐 약간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도박판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방금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더리움도 얘기했지만 네. 그러니까 자금 발행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자금 발행을 하는데 그 자금 발행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더 이더리움 현물을 더 살려고 자금을 더 계속 모집을 하는 그런 네. 것들은 이게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한 2, 3년 전에 그냥 으라차차 그냥 저 세상의 어떤 빔을 맞고 상승의 빔을 맞고자 개인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세가 아니라 실제 매머드급 스마트한 어떤 기관애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네. 어느 정도 주가에 더 공행진하는 그런 흐름들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던 뭐 비트마인도 아까 앞선 맞아요. 방송에서도 네네. 얘기하셨던 네. 것처럼 탑리 관련돼서도 얘기 나오는데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은 지금 한 4,700, 800이라고 보면 4,700 그렇죠. 한 8,000까지도 전망하는. 근데 이런 연말에 8천 이번 연도 올해까지. 8천, 올해까지 8천. 와. 그러면 약간 불장이다. 이런 상황. 근데 기술적 흐름으로 접근하면 무서워서 못 사실 겁니다. 어우 맞아요. 지금 속도가 올라타기는 너무 무섭죠. 자, 이런 상황인데 다시 주식으로 돌아왔을 때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그래도 잘한 기업은 나라는 미국이겠죠. S&P, 나스닥. 네. 근데 이제 나스닥 좀 무서운 게요. 이번 상승을 주도했던 거는 전 섹터 골고루 올라간 것이 아니라 거의 반도체, AI 뭐 요런 섹터들이 시장을 들어 올렸단 말이죠. 네. 나머지 영역에서는 그 재미가 없었던. 물론 이번 얼마 간밤에 있었던 새벽 시장의 어떤 흐름들은 그동안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전력도 좀 약간 차익물이 나왔고 AI도 차익물이 나오면서 그것이 어디로 머니 무브가 됐냐면 AI 의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방금 뭐 비컷도 말씀하셨는데 금리가 좀 변동될 거다라는 것들 그러면서 제약 바이오가 다시 올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늘도 ABL 바이오라든지 오늘 올릭스라는 종목들 보면 굉장히 주가가 가볍게 올라가는 것들이 물론 알테오제는 또 UBS 증권사가 약간 좀 네네. 네거티브한 레포트를 간밤에 레포트가 출시되면서 네. 지금 약간 설왕설래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노이즈 제외한 기본적으로 뭐 에로의 모멘텀, 그 다음에 실적 모멘텀, 그 다음에 임상의 어떤 긍정적인 스케줄이 지금 차곡차곡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모멘텀 빨, 금리 빨, 매크로 빨 요런 것들, 그 다음에 기존 주도주가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섹터의 선순환이 좀 나오는 그리고 오늘 흐름이 지금 목격이 되고 있네요. 부장님 저 말씀 중에 네. 스트리트 컨센 말씀해 주셨고 어제 이제 뭐 JYP 엔터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영향이 있었다. 좀 약간 기가 막혔다. 뭐 그렇죠.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 스트리트 컨센은 어디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서 도대체? 나오는 거야 그게? 이게 참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는데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리트 컨센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형성이 되느냐 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이 약간 이제 목격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것들은 사실 그 전에 발표가 되죠. 이러한 항목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엔터 빨고 뭐 수출 관련된 기업이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2주마다 뭐 수출의 어떤 동향을 파악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 품목이 특정 품목이 수출 데이터가 좀 잘 나왔어요. YOY, QOQ 대비해서 또 MOM 대비해서 실적이 더 잘 나와서 수출 데이터가. 그러면 컨센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추정했던 조목 항목이랑 비교를 합니다. 이거 봐봐. 너가 추정했던 숫자보다 수출 데이터가 지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컨센을 바꿔야지. 근데 애널리스트는 좀 더 지켜보려고 하죠. 이게 뭐 주간 단위로 뭐 약간의 그 경사도가 가파르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전체 분기 3개월치를 다 바꿀 만한 영향인지는 좀 지켜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환율 관련된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긴 한데 단순하게 그냥 매출단으로 보면 올라가는 게 목격이 되는 순간 시장에서는 약간 바이럴이 됩니다. 야, 이거 봐봐.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왔네? 그러면 이게 좀 부풀려지게 됩니다. 야, 이거 봐봐. 야, 이 품목 특정 그러니까 거의 킬러 제품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순간 이게 약간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요. 할증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예를 들어 화장품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화장품일 들면. 수도 있는 거죠. 화장품일 수도 있고 뭐 엔터 관련돼서도 최근에 이제 뭐 음반 판매량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MD 매출. MD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굿즈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엔터테이너의 어떤 굿즈 상품이 매출이 확 늘어났어. YG 그러면 엔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엔터 종목들의 실적을 까보면
가장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업부가 MD 매출이거든요. 야. 그런 것들이 좀 고무적으로 올라오는 게 목격이 되고 또 기업 담당자랑 통화를 하다 보면 괜히 고무적으로 또 이게 티켓타카가 되다 보면 이게 목소리가 격앙이 되면서 바로 숫자를 바꿔버립니다. 엑셀에서 야 이거 조금 더 곱하기 1.1 이런 식으로 1.2 이런 식으로 가중평균 해버리면 이게 또 바이럴이 되고 전달이 되고 또 여의도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500개가 아니라 600개 나올 것 같아요라고 하면 일단 시장은 600개라는 머리에 그 고정관념이 생겨버립니다. 그래 내리진 않지. 근데 또. 실제 숫자를 깠을 때 550개가 나왔어. 그러면 쇼크예요. 애널리스트 컨센 기준 대비해서는 서프라이즈인데 스트리트에서 형성되는 것 이게 사실 이런 단어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이게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저께 공교롭게도 엔터 종목들이 아침에 일단 뭐 일부 연예인들의 뭐 저작권 소송 관련돼서 어느 회사가 그런 이슈가 있긴 검찰 했어요.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JYP에 대한 컨센 관련된 노이즈도 좀 있었고 이런 기타 등등이다 보니까 투심이 많이 훼손되었죠. 네. 그런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의 양이 예전보다는 비교하지 못하게 많아졌고 이 전달의 속도도 굉장히 좀 빨라진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2차 전지 얘기로 좀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달 전이었어요. 우리 부장님께서 2차 전지 얘기를 꺼냈을 때 저도 뜨악을 했고 우리 게시판에 박지훈 뭐 하는 거야 2차 전지를 꺼내다니 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2차 전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2차 전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리 초기에 사실 그때부터가 거의 시작전이었어요. 저는 그때도 네.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왜 맞아. 그러셔 부장님?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6월부터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매수에 조금씩 참여를 해야 되고 종목에 자신이 없으시면 ETF서부터 먼저 접근을 해라. 맞아요. 라고 했고 실제 방송에서는 LNF도 얘기를 했었고 좀 무거운 종목들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좀 얘기했었고 만약에 리튬에 관련된 움직임이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일단 에코프로 BM부터 보셔라 뭐 이런 얘기들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셀업체인데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ESS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장표를 보면 일단 이제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ESS와 리튬 반등의 결합이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종목 발굴 노력을 지금 올라왔는데 한 단계 레벨업이 됐는데 주가가 조금 한 20-30%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발굴을 해야 돼? 저는 예스입니다. 예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8월 한 중순이지 않습니까? 내일이 광복절이니까 딱 8월 14일인데 네. 저는 한 9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도 저는 한 20-30%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제 SDI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나오는 내일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이제 ESS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면 네. 저는 두 가지를 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먼저 이 종목을 먼저 살펴보고자 싶은 해줘요. 거예요. 상신 EDP라는 종목하고 오. 그다음에 대주전자 재료를 좀 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가 어떤 흐름인지. 상신 EDP는 그렇게 많이 얘기한 종목은 아닌 것 저는 같은데. 굉장히 낯선 이름입니다. 이제 상신 EDP가 이제 차트가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요즘에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누워 있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자 너 지금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니 나가서 돈 가야지. 벌어야지. 자 이제 돈 벌어야 돼요. 이제 돈 벌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뭐 투자자 동향을 봐도 뭐 특히 뭐 외국인이 뭐 매수를 많이 하거나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모습들은 아직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뭐 이런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한 종목 볼까요? LNF 같은 종목 보세요. 이게 사실은 좀 부담이 되실 겁니다. LNF. 얘도 바닥에서 꽤나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이게 부담이 되면 이제 얘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상신 EDP. 어떤 스토리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2차 전지를 만드는데 캔을 만든다. 뭐 원형이든 각형이든 중대형이든. 그러니까 왜 캔으로 씌우냐면 뭐 약간의 좀 뭐 산업 재해가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뭐 폭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그래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격에 강한 뭔가 케이스가 필요하더라. 그런데 제가 왜 상신 EDP를 주목하냐면 그러니까 뭐 한번 저도 상상의 날개를 매번 제가 얘기하는 단어가 상상의 날개를 네. 펴보자라는 건데 자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삼성 SDI의 그냥 밸류 체인입니다. 삼성 SDI와 그동안에 레퍼런스가 있었던 회사예요. 각형 ESS 소형, 중형, 대형을 만들어서 SDI에게 제공했었던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ESS는 대부분 다 대형으로 갑니다. 대형으로 갑니다. 그러면 대형으로 가면 다 각형으로 갈 건데, 자, 제가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SDI는 누구요? 상신. 그럼 LG엔솔은 누구? LT정밀이라는 비상장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요걸 주목했어요. LT정밀은 LG엔솔의 밸류 체인인데 ESS를 하는 놈인데 대형을 만들어 본 레퍼런스가 없어.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리 지금 수요는 ESS가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대형을 원해요. 그럼 대형을 만들었던 이력이 있는 건 SDI. 근데 SDI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캔을 누가 만들어? 상신. 상신이. 그러면 LG엔솔도 수주가 지금 중요하죠. 지금 미국에서도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LG엔솔의 입장에서는 ESS의 각형 대형을 누가 만들었어? SDI이긴 하지만 상신 EDP가 그래도 잘하더라. 그러면 한번 쓱 밤에 전화할 수 있죠. LG엔솔인데요. 잠깐 만나실까요? 뭐 이런 상상의 날개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긍정의, 제가 이제 적었죠. 긍정의 내러티브입니다. 팩트는 아니지만 긍정의 상상의 날개를 필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런데 쭉 한번 종목들을 보니까 승계가 좀 마무리가 됐어요. 이세에게. 그러면 뭔가 주가를 눌러야 할 만한 이유도 없다. 주가가 2차 전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운 레벨 된 상태에서 어쨌든 뭐 리튬도 올라오고 실적도 컨센은 이미 하향 다운됐고 조그만한 실적 개선만 보여도 주가가 세게 오르는 섹터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수주 베이스가 특히 가장 지금 핫한 테마인 ESS 테마에서 캔을 제조할 수 있는 업력이 특히 각형에서 나올 수 있는 스토리가 이제 실제 수주로 연결된다라는 형성만 된다라면 충분히 변화가 시작되는 구간에 진입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종목 먼저 하나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양극재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극재가 자,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애플이란 종목의 주가를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주구장창이란 단어를 쓰기 좀 애매하지만 한 2주간의 그냥 일봉 차트만 보셔도 오르죠. 애플의 주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이제 폼팩터의 변화를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저께 여러분들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 간의 어떤 뭔가 각축전, 뭔가 승소, 판결 이런 흐름에서 어저께 LG 디스플레이가 급등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덕선이가 또 급등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뭐 폴더블 관련 종목도 올라왔고 뭐 디스플레이 또 OLED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애플이 다음 달에 이제 17 시리즈에 관련된 일부 청사진을 좀 공개하게 될 예정이겠죠. 그러면 이제 2025년과 2026년은 애플의 아이폰의 폼팩터의 변화는 곳곳에서 형성이 될 건데 일단 얇아질 거죠. 그리고 물론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 접는 폴더블이 나올 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OLED로 탑재가 될 건데 하나 더 3가 개발이 될 거죠. 3가 개발이 될 거고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작은 소형 로봇? 맞아요. 그래요? 그것도 탁상용 뭐 그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AI 빅테크 미국 시장에서 가장 투자가 더뎠던 질타를 받아서 다른 종목 엔비디아, 팔란티어 날아갈 때 저 엎드려 자세히 있던 애플이 최근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뭔가 시각의 변화가 생겼고 모멘텀이 조금씩 점증되고 있다는 건데 마지막 키워드가 배터리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AI의 폼팩터를 뭔가 탑재를 시키려면 이제 말 그대로 이게 배터리 소모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IT 기기 전용 배터리에서의 고객사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바로 실리콘 음극재를
투여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 네. 보인다.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실제로 애플에 지금 계속 수율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중요한 건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실리콘 음극재의 시장 침투율이 고작 2%에 불과해요. 그런데 양극재도 빠졌고 음극재도 규모가 쭉 다운 레벨 됐는데 이제 가격이 낮아지고 있으니 시장 확대가 본격적으로 침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기사예요. 파나소닉이 실리콘 음극재 벤더사를 또 대주로 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긍정의 뉴스들이 좀 점검이 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한번 얘도 차트를 한번 보면서 느낌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자, 대주 오늘도 아마 1% 좀 넘게 오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올라요? 같은데. 아, 예. 대주전자재료가 얘는 뭐 전혀 2차 전지 상승과 그러네요. 괴를 전혀 동참하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타고 있는 네, 네, 전혀.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요 종목은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얘기했다고 덜컥 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은 예. 제가 아까도 오늘 딱 방송하면 도박판이라는 얘기를 네. 했던 것처럼 일단 째려만 보고 계십시오. 째려 보시다가 일단 거래량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물론 험해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진짜 찐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300% 이상 거래량이 증가하는 기업은 리즈너블한 정말 합리적 의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 개인 매수가 아니라 뭔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 만약에 대주에서 파악이 된다라면 요 종목은 한번 조금씩 살짝 뭐 잽도 아니고 이렇게 살짝만 한번 맛만 보시는 전략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 회사도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좀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도 한번 왜냐하면 많이 지금 치고 올라가는 종목을 얘기한들 또 2차 전지가 워낙 지금 마음에도 나 안 들어 그런 분이 대부분이 많으시고 에이 내가 또 속아 한두 번 속아야지 뭐 이런 섹터가 사실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그런 와중에도 이 회사는 그래도 기저효과도 있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니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종목을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신 EDP, 대주전자재료 막 이렇게 대형주보다도 얘기가 많이 우리가 언급을 많이 안 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상당히 새롭게 잘 좀 펴서 발굴하는 그러니까요. 네, 섹터 안에서도 발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차 전지 뭐 많이 지금 올라왔다 하지만 여전히 종목을 발굴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게 또 네. 하나의 요지이셨고 다음 컨텐츠 상황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네. CJ E&M이 컨텐츠계 2차 전지로 불려요. 컨텐츠계 2차 전지 이거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이것부터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 2차 전지를 좀 폄하하는 좀 얘기긴 한데 네. 컨텐츠계 2차 전지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나아질 일만 남았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여당의 어떤 그 스탠스를 보면 결국 뭐 중국과 관련된 관계는 계속 우호적으로 하려는 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중 관계에 대한 완화 측면에서도 뭐 실적적인 측면, 그다음에 티빙,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보면 뭐 내용만 보면 실적은 뭐 내용만 보죠.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게 저희 하우스 뷰고요. 티빙 많이 아시죠? 티빙은 이제 우리 남성분들이 이제 KBO 야구. 요즘에 야구 그렇죠. 스포츠 위주로 많이 보시죠. 제가 약간 요즘에 상상의 어떤 날개를 너무 피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지금 야구 1등 어딘지 아십니까? 한화 아닙니까? 한화. 네. 한화가 예전에 우승했던 적이 한 번 있죠. 너무 굉장히 오래전- 오래되지 않았나요? 이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한화 이글스가 우승 연도 우승했었던 연도가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1999년도 맞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검색 세천년 전에. 옛날에 뭐 한화 그 뭐 우승. 장종훈, 뭐 투수 한희민, 뭐 이런 투수들 옛날 올드맨들. 예, 혹시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직 야구 안 좋아하시나 봐요, 다들. 어. 1999년도가 맞기를 바라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한화가 우승하게 되면 그 다음 해년도는 테크의 떡상이다. 테크의 떡상이다? 그 다음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2000년. 2000년. 네, 2000년 2000년도의 주식시장 생각해 보면 네. 정말 그 반도체 IT에 그냥 버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올해도 만약에 우승하게 되면 다시 26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해년도는 테크의 떡상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냥 네, 상상의 나는 네, 거야. 상반기 한화가 진짜 돌풍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또 LG가 1등을 탈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99년 LG가 1등 됐어요. 네, 아. 그리고 1999년도가 맞아요. 맞다라고 또 아, 여러분들께서 99년 알려주셨습니다. 맞구나. 네. 자, 어쨌든 이제 그 갑자기 얘기 왜 나왔죠? 하여튼 뭐 그런 관점에서 티빙 얘기 나왔는데 티빙 하다가 야구 나왔구나. 그래서 티빙도 웨이브와의 약간 경영 통합에 들어가는 것도 긍정적인 회사 입장에서 긍정적인 거고 중국도 한중 관계 완화되는 흐름인데 제가 이제 CJ 한번 차트만 보시면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예. CJ E&M도 아마 여러분은 좀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사실은요, 옛날에 참 좋았던 회사예요. 월봉 보고 뭐 주봉 보면은 예전에는 참 좋았던 회사인데 예전 많이 빠지다가 좀 올라오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인데 거의 바닥권으로 저희는 약간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CJ E&M은 여기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 CJ가 좀 불편한 내용이 좀 몇 개 있어요. 누구는 좋을 내용이긴 한데 최근에 이마트의 어떤 경쟁 관계 또 아까 홈플러스 얘기가 맞아요. 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홈플러스는 어떤 그 아킬레스건이 갖고 있냐면 우리 금융계에서 리테일 쪽에서 그 홈플러스 채권을 뭐 좀 약간 리테일 고객분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하셨다가 홈플러스가 또 100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에 관련돼서 회수가 뭐 되냐 안 되냐 뭐 MBK와 또 메리츠증권 간에 또 약간 뭐 싸움도 좀 있었고 되게 복잡한 회사가 일단 홈플러스인데 네. 이거를 이제 누가 인수를 하느냐라는 일단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뭐 약간 소문이긴 합니다만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입니다만 또 CJ가 또 나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약간 CJ가 아주 정말 자식 농사 잘 키운 회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영. 올리브영. 예, 올리브영은 정말 한 2천억 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따박따박 내는 효자 정말 예쁜 효자인데 이렇게 잘 자회사 키워서 글로벌리 확장하는 것만 해도 바쁜 CJ 그룹인데 저렇게 또 M&A를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또 주주들의 또 목소리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변수긴 한데 CJ 얘기 나와서 그런 얘기도 했고 근데 CJ E&M은 정말 한 3년 전 어떤 모습이냐면 엄청난 혹독한 구조 조정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CJ는 아픈 자식들이 몇 있어요. 가장 정말 아파서 얘는 정말 어떻게 치유하기가 좀 애매한 회사가 CGV죠. CGV. 지금 진짜 힘들던데. CJ 극장가가. CGV는 정말 이거는 예쁜 놈인데 네. 어떻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다. 근데 CJ E&M은 컨텐츠에 우리는 강국이고 가장 그 컨텐츠를 잘하는 회사가 CJ이다 보니까 어쨌든 혹독한 구조 조정을 굉장히 잘한 그런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티빙웨이브 합병과 한중관계 완화를 이번 정권 때는 좀 레벨업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컨텐츠계의 2차 전지 힘든 기업, 힘든 섹터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부터는 하반기서부터는 좀 나아지는 국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에서 이제 ESS 요게 이제 뭐랄까 효자 그렇죠. 어떤 포인트가 됐다면 맞습니다. CJ E&M은 어떤 포인트가 상상해 보면 확실히 있을 컨텐츠니까. 수가 있는지. 네. 그러니까 킬러 컨텐츠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티빙도 그렇게 고무적으로 숫자가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웨이브랑 지금 합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티빙 웨이브 간에 합병해서 또 플랫폼적인 강화되는 어떤 모습들을 다시 또 플랫폼 입장에서는 다시 재런칭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또 새로운 또 변화가 좀 있을 거고 여기서 도약하는 흐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E&M 자체는 또 컨텐츠 또 드라마 또 예능 관련 드라마의 그렇죠. 어떤 그런 또 강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출 재개가 또
이번 또 한류 관련돼서도 또 엔터 관련돼서도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요. 좀 레벨업할 수 있는 얘기들일 것 같아요. 우리 지영님께서 영화관이 망할 줄이야라고 써주셨는데 진짜. 저도 사실 지방에서 이제 커왔기 때문에 멀티플렉스라고 하죠. 거길 가면 애들 다 놀고 있어요. 거기서 1층에서 밥 먹고 2층에서 오락실 가고 3층에서 영화 보고. 다한 예.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지금은 가면 공실이 너무 많고 영화관도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이 산업은 진짜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세상이 들긴 진짜 해요. 너무 변해. 예. 그거 보면. 데이트할 때 영화관 많이 갔었는데. 근데 지금 시계를 보니까 빨리 10시 가죠. 36분이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큰일 났어요, 지금. 원전이 10분에 1밖에 못 해가지고. 원전 아, 빨리 원전, 들어가죠. 원전. 원전. 예. 제가 조금 음. 원매주 한번 조금 좋아요. 해볼게요. 좋습니다. 예. 네. 자, 쭉.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보면 이제 고객 상담을 하고 이제 컨설팅을 나가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꽤나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아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도 뭐 여기저기 회사들도 목표가를 올립니다. 바로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목표가를 지금 설정해 주고 8만 계시거든요. 원, 10만 원. 근데 제가 밸류로 썼죠. PBR 7배예요. PER 70배예요. 그러니까 밸류로는 접근이 안 되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왜 못 파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첫 번째, 대형 원전 수주가 있다라는 거죠. 자, 체코 원전 관련 수주 금액이 요 정도인데 하반기에 만약에 수주가 나올 때 이거 더 늘어난다라는 가능성.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악재입니다. 팀 코리아가 지금 아랍에미리트 수주 연기가 조금 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어디서 지금 그걸 공백을 메꾸냐면 웨스팅하우스, 요 바로 폴란드, 불가리아 이 동유럽권의 프로젝트가 아마 조금 가시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번이 굉장히 강한 가까운 미래의 큰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뉴스케일 파워인데요. 이게 지금 조만간 이게 소형 원전 수주가 조만간 나온다라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온다 하는 것들이 바로 소형 원전 SMR의 계약 체결이 드디어 시작되는 게 2025년 하반기다라는 거고 그 중심에는 바로 설계에 큰 역할을 할 만한 회사는 두 회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 또 두 가지 모멘텀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정리하면 연내 미국형 수출 프로젝트, 그다음에 중동 시장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여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차트가 약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맞아, 왔다 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조만간 수주가 나오는 순간 좀 의미 있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주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효성중공 요거는 제가 어떤 레포트에도 없는 내용을 갖고 왔어요. 네. 좋다. 주목해 주세요. 네.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표는 NH투자증권의 실적을 컨센을 적어놓은 표예요. 네.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스트릿 컨센이 아닙니다. 네. 저희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을 이렇게 올해는 이게 사실은 단위가 10억이니까 한 5조 3천억 뭐 요런 정도의 5조 3천억 요 정도의 이제 매출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적어놨는데 자 이거를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네. 내년과 내후년에 이익 추정치를 대폭 상향할 대폭 것 상향.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올해 수주분 이익 체력이 최소 1.5천억, 그러니까 1조 5천억 이상 전망, 즉 분기 4천억 이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다른 거 다 스킵하더라도 미국 법인에 대한 이익률이요 최소 35%. 그러니까 미국 수주가 지금 점점 그러니까 최근에 수주 나온 거 4.3조 중에 절반이 미국 수주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올 상반기에 수주한 거는 2년 뒤에 2027년 하반기부터 매출 발생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 있죠. 저희 NH에서 추정한 요거 다 바꿔야 돼요. 더 넘길 수도 있다는 거죠. 무조건 넘기죠. 무조건 넘긴다. 지금 수주 베이스만 따져도 이게 2027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으로 나온 거거든요. 요거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면 네. 꼭 좀 바꿔주시기를. 바꿔달라고. 자, 그래서 네. 자 작년 수주가요 5.6조예요. 그런데 올해 수주가 7조 내외인데 이거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분기 나와 있는 지금 여러분들 실적 확인되는 그 숫자는 재작년에 수주 나온 게 매출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 올해 상반기 수주한 게 내후년 하반기에 매출로 인식된다고 아, 얘기했죠. 네, 네. 자 지금 나오는 숫자는 재작년 수주한 게 반영되는 거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네, 시기로 봤을 때 이해되시죠? 자 올해 수주가 7조 내외거든요. 요게 언제? 2027년에. 자 요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근데 수주 급증이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전력 테마의 불화산 같은 그 테마는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네. 전력 쇼티지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걸 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효성중공업의 아킬레스건이 뭐였냐면 미국창 매출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보다 좀 약간 미국 매출이 적어요라는 비평을 한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대목. 그래서 전 조정 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종목이 저는 효성중공업. 효중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좀 이거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게 몇 개 있어서 네. 요거는 좀 요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화장품. 화장품을 화장품 아까 이 많이 방송 오기 궁금해요, 전에 저는. 네. 허재무 앵커님께서 화장품 좀 조정 받았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 근데 조정을 더 받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5번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K뷰티 좋지만 이것도 노이즈가 많다라는 겁니다. 노이즈가 많고 뭐 최근에 어떤 노이즈가 있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APR은 굉장히 좋았죠. 네. APR이 지금 1등 됐죠? 네, 그게 네. APR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 바로 실리콘2 실리콘2의 문제. 그리고 달바 글로벌. 달바. 네, 네, 엄청 빠졌죠. 요 회사들이 결국에는 약간 눈높이가 되게 높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릿 컨센이 무서운 게 시장에서 이미 공고히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순간 주가는 폭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론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 애널리스트는 커버리지 레포트를 내죠. 아니야, 잘한 숫자인데 왜 이렇게 허들갑을 떤 거야? 아니, 라고. 스트릿 컨센을 어디서 들어? 그러니까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잘 나왔는데. 사실은 또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뭐냐면 어떤 기업을 탐방을 가잖아요. 네. 예전에는 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뭐 자문사, 뭐 창투사, 약간 이런 약간 투자자들이 많이 탐방을 갔었는데 네. 요즘에는 전업 투자자, 그냥 개인 투자자 아, 진짜요? 이분들도 탐방을 용인합니다. 받아줘요? 받아줍니다. 어.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마다 아줌마 카페가 있어요. 아줌마 카페. 아줌마들이 모인 블로거들 모임 뭐 단체. 맘카페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지역? 네네네. 지역의 네. 어떤 커뮤니티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김포 사니까 네. 여러분 김포 사시는 분 계시면 아마 동의하실 텐데 어. 김행나라고 있어요. 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어. 어떤 음식점이 만약에 불친절하다. 그걸 공유를 하는 카페 거잖아요. 아줌마 카페에 올라가잖아. 네. 그 음식점은 그냥 망하는 거야. 맘카페라고 하죠. 맘카페,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어떤 회사를 탐방을 요청을 하고 소통을 원했는데 회사가 문전박대. 그 회사는 뭐 난리 납니다. 도배질합니다. 뭐 저런 회사는 안 되면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또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것처럼 요즘에는 그 어떤 정보의 어떤 그 평준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그러다 보니까 스트릿 컨센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팩트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받아들였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크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까 약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고 또 주가에 또 반영되기도 하다 보니까 화장품은 약간 노이즈가 좀 발생을 했다. 특히 실적 시즌에 가장 예민합니다. 특히 실리콘2도 그랬고 달바글로벌은 이제 어쨌든 그 상장사 신규 상장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K뷰티는 지금 긍정적인 내러티브가
로레알의 MS를 가져올 수 있다. K뷰티가.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고 화장품 지위는 여전히 글로벌 점프업이다라고 판단됐던 거는 APR이라든지 뭐 실리콘2라든지 네. 달바에서 확인됐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다라는 것들이고 이거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형노릇을 했던 코스맥스와 한국콜만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채널을 하는 회사들은 잘했으나 소위 말해서 인디 브랜드까지 다 커버리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잘했으나 소위 말해서 네임밸류 있는 브랜드화되었던 고착화된 실제 코스맥스 콜마의 어떤 그런 입지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이 별 재미가 없었다라는 것들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안 좋았던 흐름이다. 하지만 저희 하우스뷰는 대장이 무거운 어깨라는 제목으로 레포트를 썼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K뷰티 확장 스토리 전혀 변함없음. 최근에 변동성 있는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행동을 해라라는 게 저희의 화장품 섹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아픔이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맞아요. 잘 배불리 먹어서 엑시트를 네. 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저 기존에 매도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포기하지 마라라는 것들이고 K뷰티 확장 스토리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하세요. 잠깐 네. 짧게만 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좀 뭐 이상하다고 여론이 올라오는데 맘카페. 박지훈 아저씨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맘상하지 마시고요.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네. 박지훈 아저씨와 함께하고 있는 목요일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박지훈 아저씨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그 약간 어디 가야 될지 아저씨 이것 때문에 이제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네. 투자자분들은 이제 50억 이상에 관련된 재주주 기준을 이거 진짜 중요하지. 언제 이제 네. 오픈이 돼서 확정시킬 수 있느냐라는 건데 뭐 여론은 뭐 9월 뭐 초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9월 초까지. 얘기도 네. 있고 뭐 빠르면 뭐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뭐 이렇게 빠르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어쨌든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에 대해서는 뭐 공감되는 뭐 이거는 뭐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고 만약에 이게 확정이 돼주면 어쨌든 우리 또 금융 섹터에서는 우리금융주를 저희는 탑픽으로 이번에 제시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우리금융주. 싶고 네. 두 번째는 삼전 하이닉스한테 긍정적인 얘기들이 바로 뭐냐면 일단 엔비디아 뭐 여러분 다 확인하셨던 내용입니다. 네. 미국 기업의 AI 칩 대중국 판매 허용 가능성 그리고 15% 이거 참 재밌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중국에다 수출하면은 15% 이제 정부에다 세금 내야 수출세. 된다. 예, 그렇죠. 기묘한 조건이 붙었죠. 네. 중요한 조건. 어떤 형태로든 자 엔비디아의 축소형 블랙을 칩이라는 게 어떤 사양일지 누가 생산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자 누가 되었던 현재 테크 주도 장세에서는 추가적인 호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자 3번에서는 이제 미러 정상회담 기대감이 좀 후퇴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방산이 좀 조정을 받았죠. 최근에. 방산이 뭐 많게는 한 10%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저희 입장에서는 방산은 여전히 빠지면 매수해야 되는 섹터고 조선과 더불어서 탑픽은 뭐 현대미포 조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방산에서는 좀 좋게 보는 섹터다라는 이제 여기서 잠깐 이 그 미러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방산이 움직인다고 봤을 때 미러 정상회담 자체는 네. 일단 방산주의 악재죠. 왜냐하면 악재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전쟁이 끝난다는 네. 신호기 네, 때문에 평화 모드로 가는 네. 거니까 그래서 조정을 받았죠. 음. 받았고
다른 그 반사 종목들은 올랐는데 근데 사실은 그 미러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가 된 거죠. 후퇴가 됐다라는 거는 다시 방산주를 줍줍해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네. 최근에 또 알래스카도 돔 관련된 여러 가지 미국의 그렇죠. 어떤 사업에서도 노이즈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방산 종목들에 대한 역할들은 확실한 자리는 갖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쭉쭉 또 넘어가서요. 가죠. 네. 제가 사실은 요것도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요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2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네. 항상 미국 시장은 이래 왔습니다. 계절성이라고 하는 게 보였는데 여러분들 우리 올해 2025년 되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달이 몇 월이었습니까? 4월 굉장히 힘들었죠. 네. 사고관세 발표. 예, 4월 굉장히 네. 힘들었는데 그때부터 미국 시장에서 기관들은 계속 줍줍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줍줍을 하고 있다는 것이 외국 기관들의 지금 움직임들인데요. 그때 샀어야 됐는데. 맞아요. 근데 뭐 20년간 월별 그 수익률의 데이터를 보면 네. 자, 어거스트하고 september는 계속 그냥 박스권에 머물러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도 그러면 좀 재미없겠네? 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네. 생각보다 미국 시장이 죽지를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99%의 확률로 금리 인하는 일단 기정사실화. 네. 근데 B컷이 될까? 아니면 25bp 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B컷일까요? 저는 25bp를 보거든요. 저도요. 25bp. 왜냐하면 연준은요. 베센트는 세게 원하는 거를 욕심을 드러냈지만 그렇죠. 실제 연준은요. 이번에 사실은 CPI에 대해서 시장은 흥분했어요. 즉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보면 근원 CPI에 따져보면요.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요. 그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물가는 오르고 있죠. 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사실 상호관세 한 지가 얼마 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B컷을 날려 연준 그렇게 할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25bp를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B컷을 만약에 갖다 쳐요. 제가 볼 때는 전 주식 팔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근데 오히려 급등할 때 그때 팔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 왜냐면 B컷의 후폭풍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것도 여러분 단순하게 금리 인하 해주세요. 제발 비나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장은 왠지 골디락스의 형태로 지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지만 네. 약간 네거티브한 것만 나와도 시장은 빠져도 그럴 만한 상황이거든요. 지수 레벨이. S&P, 나스닥 밸류에이션 보십시오. 정말 목에 찬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 나와도 누구나 지탄 받을 수 없는 밸류에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은 온고잉합니다만 B컷에 대해서 너무 광분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생각을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내용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남아 있어요. 이게 아닌데, 그렇죠? 이거죠. 자, 다음 자료 뭐 볼까요? 네. 자료를 지금 왔다 갔다 하시죠. 한국전력 48,000원으로 저희가 목표가 상향했습니다. 한국전력 목표가 올렸는데 PER 3.4예요. 그다음 PBR 0.5예요. 네.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3분기 컨센서스가 지금 2분기 실적이 뭐 요것만 보실게요. 영업이익만 보세요. 네. 영업이익.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야. 네, 요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2분기, 이게 3분기. 네. 야, 예. 역배요. 자, 한국전력 같은 유틸리티를 네. 목표가를 지금 48,000원으로 올린 이후에는 자, 단어 보이시죠? 원전. 원전. 자, 한전이 드디어 선언했습니다. 저도 미국 대형 원전에 진출할게요. 자, 요런 개념을 아무렇게 의미 없이 해석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니까 요거 한번 잘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베트남 당석이 왔을 때도 한국전력 얘기 원전 협력한다고 맞아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선. 네. 네. 자,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게
뭐 1번부터 쭉 제가 7번까지 네. 내용을 한번 적어봤는데 요거는 제가 한 5분 동안 4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디램 수요 증가하죠. 가격 상승 모멘텀. 자, 좋아요. 쭉쭉쭉 갑니다. 자, 하이닉스가 더 유리하다. HBM만 보자라면 오케이 인정. 자, 그런데 증설 모멘텀 측면에서는 하닉보다 저는 삼전이 유리하다. 그리고 최근에 디램 일시 NM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정 전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진테크, 원익 IPS, 원익. 이오, 오로스, 코미코, 유니테스, 삼성전기 요네들 지금 오늘은 좀 재미없죠. 네. 왜냐하면 어제까지 그래도 테크가 좋았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도 테크에서 AI 관련된 띠들이 어느 정도 차익물이 나왔으니까 조정시 매수 전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레거시가 반등하게 되면 솔브레인, 워닝머트, 동진쌤이라는 이 소재 업체들도 보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저께 많이 급등했었던 디스플레이 업종들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저는 뭐 덕선이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긴 호흡입니다. 어. 어저께 24% 올랐습니다. 오늘 뭐 좀 조정 받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네. 거고요. 뭐 좀 조정 시 다시 매수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좀 쭉 끌고 가는 그런 섹터가 저는 디스플레이 업종이다. 이게 중요한 어제 뭐 내용들인데 이건 단순한 스팟 뉴스로 저는 치부하지는 않습니다. 자, JYP 노이즈는 많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 끝났습니다. 네. 이제 3분기 실적은 오히려 JYP 입장에서는 이 음반의 판매가 굉장히 집중되고 모멘텀이 많이 집중되는 그런 3분기니까 오히려 실적은 더 좋아질 거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엔터는 다시 긍정적으로 전환시켜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중국에서 구형 H20 사용을 자제를 해라라고 명령 때렸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업체들은 아이 그래? 난 그럼 블랙에 관심이 더 많아졌어라고 하면서 엔비디아의 중국 물량이 더 늘어나죠. 그럼 충족하려면 이제 삼성에게도 HBM의 어떤 퀄 테스트 통과 필요한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내용 방금 말씀드렸죠. 네. BOE는 당분간 14년간 시장 진입이 어려울 수도 미국 있다라는 시장. 것들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최근에 게임주 두 가지 명함이 교차되는. 펄어비스. 그러니까 NC 소프트는 네. 저 게임 잘 몰라서 네. 참 이거 말하기가 어렵긴 한데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 그 게임 그 VJ들이 어떤 팀으로 얘기하는지 이렇게 톤앤맨을 보는데 네. 굉장히 이 약간 이런 얘기가 대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NC가 이제 정신 차렸네. 이런 그러면은 내용들이 있어요. 유저들이 진짜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아이언2에 대한 출시 기대감, 네. 이것도 NC가 굉장히 레벨업이 되고 있고, 어허. 자, 신작들이 지금 쭉 즐비되어 있죠. 물론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내년 3분기긴 하지만 네. 모멘텀이 있다. 그런데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이 지금 내년 또 1분기로 계속 연기됐어요. 연기돼. 아니 이거 5년, 6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 세상에. 완전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어요. 음. 물론 더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더 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천천히 더 할게요라는 거 이해합니다만 목표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거의 이건 매도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6번입니다. 네. 6번 마지막 이거는 아까 여기까지만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6번까지. 예, 6번까지. 네. 뭐 네. 전기요금 폭등한다라는 점, 그래서 뭐 여전히 밭이 좋다. 탑다운 관점에서 전력 테마는 조정시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큰 관점에서는 지수보다 종목이다. 맞아요. 부등호 종목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오늘도 최대한 한정된 시간에 많은 다양한 기업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셨고 여기서 인사 나누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박준 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렇게 힘이 뭐 강하진 않은 시장인데 네. 그래도 코스닥은 양전 다시 했어요. 좋습니다. 상승 반전에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 어제도 그렇고 초반에 좀 약하다가 후반에 다시 상승했잖아요. 맞아요. 어제도 그랬어요. 네. 오늘도 끝까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고 광복절 금토일 잘 쉬시고 저희 월요일에 다시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